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을 운전해서 갈 때면 항상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못 찾는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로 길을 찾아다녔던 부모님이 참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도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길을 찾아주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주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경로들을 탐색하는 것, 세 번째는 그중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것. 그럼 첫 번째로 나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위성이 활용됩니다. 4개 이상의 위성이 정확한 시간과 변이를 측정한 뒤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삼변 측량 기법으로 위치를 파악하죠. GPS 위성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고유 진동 주파수를 이용한 시계로 아주 정밀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이터뷴 원자 간격자 시계의 경우 1억 년 정도가 지나야 1초의 오차가 보일 정도로 정확하죠. 이렇게 높은 정확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GPS 위성에서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GPS 수신기가 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GPS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간과 GPS 수신기가 신호를 받은 시간의 차이를 알면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GPS 위성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들을 모두 표시해보면 하나의 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GPS 위성에서도 하나의 구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GPS 위성에서도 하나의 구가 만들어지죠. 이 세 개의 구가 겹쳐지는 지점이 나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3개의 위성이면 위치를 알 수 있지만 GPS 수신기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위성을 더 활용해서 시간 오차를 보정하여 더 정확한 위치를 찾게 되죠. 이때 활용되는 위성의 수가 많아지면 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S는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상용 GPS는 오차 범위가 10m 정도이고 많게는 37m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도심과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신호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GPS의 국산화 버전이라 할 수 있는 KPS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기도 하죠. KPS와 GPS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오차 범위를 10c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위치 정보에 대한 오차가 최소화되어야 하기도 하죠. 이제 나의 위치 정보와 도착지의 위치 정보를 알았으니 경로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전자지도입니다. 이 전자지도가 제작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촬영, 측량, 지리조사 등을 통해 제작한 국가기본도를 바탕으로 드론,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한 지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GPS와 카메라, 센서 등을 탑재한 차량이 수시로 전국의 도로를 다니며 도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죠. 그리고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 상황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경로 중 최적의 경로를 알아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그만 알아보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중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으로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 에츠러 데이크스트라가 대학원생 시절 여자친구와 커피숍에 있다가 20분 만에 고안해서 만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이면서 여자친구도 있고 거기다 데이트할 시간까지 있기도 하며 여자친구와 있으면서 20분이나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더욱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현재 위치에서 경로를 모두 살핀 후 그중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초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1번에서 6번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1분이 걸리는 4번과 2분이 걸리는 2번이 있죠. 그럼 우선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4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4번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2분이 걸리는 2번과 1분이 걸리는 5번이 있죠. 그럼 또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5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5번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2분이 걸려서 6번으로 가는 경로죠. 그럼 총 4분이 걸리는 1, 4, 5, 6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로가 최단 시간이라는 걸 확정할 수는 없겠죠. 5번에서는 진출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4번에서 다시 경로를 탐색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2분이 걸려 2번으로 가는 경로를 탐색하는 거죠. 그럼 2번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1번으로 돌아가는 경로, 4번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제외한
3분이 걸려 3번으로 가는 경로가 있죠. 3번에서는 5분이 걸려 6번으로 가는 경로만이 있습니다. 그럼 1, 4, 2, 3, 6 경로가 완성되는데 이때는 11분이 걸리게 됩니다. 여전히 1, 4, 5, 6 경로가 최단 경로로 남게 되죠. 그 다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로 탐색을 이어갑니다. 4번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모두 탐색했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갔을 때의 경로를 탐색하죠. 1번에서 2분이 걸려 2번으로 가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번을 거쳐 6번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6 경로가 완성되고 이 경로는 10분이 걸리게 되어 여전히 1, 4, 5, 6 경로가 최단 거리가 되면서 이 경로를 추천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니 이것보다 아주 많은 경로를 탐색하게 되겠죠. 또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 상황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보완한 A-스타 알고리즘이 1968년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개발됩니다. 시리를 만든 곳이기도 하죠. A-스타 알고리즘은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에 휴리스틱 펑션이라는 것이 추가된 알고리즘이죠. 휴리스틱 펑션을 쉽게 말하면 각 경유지에서 도착지까지 예상되는 최단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보면 F는 G 플러스 H이죠. G는 출발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에 대한 값, H는 현재 지점으로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예상값, F는 이 둘을 합친 값이죠. F값이 가장 작은 길을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최단 거리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로 위주로 탐색을 하고 멀어 보이는 길은 탐색하지 않으므로 좀 더 빠르게 최단 경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점선이 예상 최단 거리라 할 수 있는데 0에서 6까지 가는 경로를 탐색한다고 했을 때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의 경우 1로 먼저 이동해서 2로 가는 방법, 3으로 가는 방법,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 6으로 바로 가는 방법 등 모든 경로를 탐색하지만 A-스타 알고리즘의 경우 1로 가서 6으로 가는 예상 시간의 합과 3으로 가서 6으로 가는 예상 시간의 합을 비교했을 때 3으로 이동하는 게 더 짧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3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A-스타 알고리즘은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가는 경로도 함께 계산합니다. 이렇게 양방향 경로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0, 3, 5, 6 경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A-스타 알고리즘은 소요시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교통지연, 도로 공사 여부, 운전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에서 최적 경로 계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휴리스틱 함수가 예상값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면 최적의 경로를 못 찾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죠. 내비게이션별로 추천해주는 경로가 다른 이유도 어떤 부분에 얼마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알고리즘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다른 경로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개발되더라도 도로 위의 교통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지에 따라 내비게이션의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센서와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죠. 가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모든 도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향후 완전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기 위해선 더 높은 신뢰도의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거리 이동하실 때면 동행하신 분에게 내비게이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 영상이 내비게이션의 원리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